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강좌 강의를 맡게 된 동의대학교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이현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이야기가 초보 창업자의 창업 수행기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술 창업을 중심으로 2022년도 11월 거의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이제 창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초보 창업자가 결국엔 저고요. 이제 전반적인 창업의 과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제 경험들을 토대로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로 본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 소개, 그리고 창업 과정, 그다음에 이제 초보 창업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순으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4년도 중반까지 알반 컴퍼니라는 SI 업체의 CTO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프리랜스 경력이나 조그마한 이제 기업체 경력들이 있지만 굵직한 거는 이제 2012년도부터였죠. 선후배들하고 석박사 이제 선후배들이랑 이제 모여가지고 SI 업체를 하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SI 업체 이름이 알반 컴퍼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조 기반의 창업이 아니라 지식 재산 기반의, 그러니까 지식 산업 기반의 창업이었다 보니까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상당히 많은 개발 외주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 조금 오래된 사진입니다. 한 8년 정도 된 사진 같네요. 저하고 지금 얼굴이 다르다라고 해서 사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기는 아닙니다. 제 본인 맞으니까. 그리고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동의대학교의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의 이제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재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1년이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현재까지 실제 창업은 22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1년부터 22년도까지 이 창업 아이템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제 주식회사 은재팜의 CEO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 연구 분야는 뭐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베이스 응용, 그리고 모바일 웹앱, 머신러닝, 스마트팜, 아쿠아포닉스. 은재팜, 저기에서 이제 보면서 저 용어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 스마트팜과 아쿠아포닉스인데, 제 창업의 주력, 그 사업 모델이 바로, 차세대 스마트팜인 아쿠아포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쿠아포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좀 뭐 질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하단에 있는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요걸 토대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과정입니다. 창업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창업의 일반적인 순서는,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아이템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아이템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게 되고, 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할 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사업 모델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조사들을 꼭, 저도 그냥 시장 조사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뒤에 각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게 될 거고요. 사업 모델과 시장 조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사업화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계획이 맞춰지면 법적이나 행정적인 준비. 저게 의외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행정적 준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브랜딩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잠시 여기에다 선을 하나를 끌 건데요. 선을 한번. 자, 이렇게 선을 한번 끄었고, 이렇게 선을 한번 끄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창업을 하는 사람, 완전히 준비가 안 돼 있고, 저같이 이제 초보 창업자들의 입장에서는 A의 지점과 B의 지점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바쁘게 돌아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 경험 삼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각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디어 구상 단계입니다. 아이디어 구상 단계는 이제 두 가지의 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필요 파악입니다. 이 창업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시장의 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들이 좀 불편해서 잘 안 쓰는 거, 아니면 사람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거, 우리가 잠재적으로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고객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고객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시장 조사를 통해 잠재적인 고객의 필요하고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아이디어 구상 단계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국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저는 공학을 전공을 했고 공대를 졸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창의적인 것도 중요하고 혁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을 결국에 비용, 코스트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지불할 거면 조금 더 좋은 제품. 만약에 돈을 기존하고 비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불을 할 거면 성능이 조금 나아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성능 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만약에 이전 거하고 비슷한 성능이에요. 그러면 뭘 낮춰야 돼? 코스트를 낮춰야 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에는 없던 것들, 좀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코스트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고 아니면 코스트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술 형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초기에는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은 서적들, 그 다음 사이트들도 살펴봐야 되고,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잘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제일 중요한, 분석을 하면서 저같이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아니면 동일 비용에 더욱더 높은 효율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의 설정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존의 거하고는 성능이나 기능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이디어 구상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의 2-1단계로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가치 제한 정의와 수익 모델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가치 제한 정의, 고객에게 제공할 독특한 가치하고 이걸 네가 구매함으로써, 이걸 고객들이 사용자가 사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좋냐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이게 좀 좋을 것 같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넓은 러프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는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정립을 하고, 그 정립한 것을 토대로 사용자들한테, 고객에게 너는 이걸 씀으로써, 아니면 너에게 이걸 제공함으로써, 네가 이걸 가짐으로써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가치, 굉장히 유니크한 가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비용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점. 네. 요 이점을 명확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수익 모델을 설계를 해봐야죠. 사업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초보 창업자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뭐 대충 이렇게 팔리겠지 하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긴 한데, 제품 판매, 구독 서비스, 뭐 이제 우리 월 단위 어떤 형태의 연 단위 형태나 아니면은 특정한 형태의 구독 서비스 형태로, 아니면 이제 광고, 마케팅 어떻게 할 건지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 수익 모델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 거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품을 통해서 다른 거에 대한 마케팅을 통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어도 되고 직접적인 제품 판매를 해도 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델 중에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최종 결과물과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을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수익 모델을 생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할 경우에 나중에 되면 어떤 걸 우선으로 우리가 수익 모델을 진행을 해야 될지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모델을 최종 우리가 개발한 결과물, 우리가 만든 결과물에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수익 모델로 연결을 해야 될지 이런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얼마만큼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야만, 돈이 만들어져야만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레벨로서 시장조사 및 분석 단계입니다. 이때 딱 두 가지, 경쟁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의 타겟 고객에 대한 분석입니다. 첫 번째, 경쟁사 분석입니다. 경쟁사들이 보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새로운 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독과점, 형태로도 갈 수가 있고 경쟁사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기업을 성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가미가 됐다 하더라도 물론 이에 대응되는 기존의 제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경쟁사들의 강점 그리고 약점 등을 분석을 하고 시장에서의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 진입을 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경쟁사 분석 없이 우리 아이디어 이거는 거의 뭐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야. 우리 특허를 출원을 하는데도 취재권을 출원을 하는데도 이런 아이디어는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대응될 만한 분명히 유사 제품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사 분석을 잘 이루어야만 여러분들이 시장 진출할 때 어떠한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할지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들, 타깃 고객에 대한 식별입니다. 주요 타깃 고객층,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전 세대를 아우러서 다 소비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걸 좋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좋아할 만한 고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고객들이 어떤 저는 지금 이제 연령을 이야기를 했는데 연령대도 있을 수가 있고 성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들, 뭐 어떤 직업군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계절이나 어떠한 환경 상황에서 이게 더 잘 팔리는지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 분석을 해서 주요 타깃 고객층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들의 행동, 선호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만 잘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오면은 이제 아이디어도 구체화했고 사업 모델도 만들었고 시장 상황도 분석을 했고 경쟁사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고객들도 어떤 고객들을 타겟으로 할 건지 타겟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잠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꺼놓은 게 자 여기 아이디어 구상 부분이고 비즈니스 계획은 뭐 위아래로 없습니다. 즉 아이디어 구상을 하고
A 경계선을 넘어왔으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의외로 야금야금 상당히 많은 창업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시장 조사를 직접 하겠다 하더라도 뭐가 들어갈까요? 그 리서치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걸 또 그냥 단순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럼 뭐 구글 폼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시장 조사를 할 때 설문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그것도 설문지도 그냥 단순하게 A4에다가 만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되어 있고 조금 이쁘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 모델을 개발할 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했었을 때 간단한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검증하는 비용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잡이 생기기 시작해요. 즉 A라는 경계를 넘었을 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뒤로 나 포기할래가 상당히 쉽지 않아집니다. 그러니까 A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제 각오를 좀 새로 다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오를 새로 다지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보시면,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국책 사업이나 아니면 국가 사업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지원 사업들에서 이야기하는 목표들은 되도록이면 조금 크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핵심 멤버들과 직원들과 우리 이제 임원들, 그 회사 구성원들끼리의 목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및 장기 목표뿐만 아니라 최대 우리가 얼마큼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장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몇 개를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든지 이런 형태로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이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전략은 되도록이면 저도 지금 그렇게 수행을 못하고 있지만 시간대로 끊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주차별로의 이제 전략, 그러니까 계획과 함께 전략을 좀 수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문제기는 해요. A를 넘어서고 나면 이제 재정 계획, 초기 자본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략은 이 정도 들어가겠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그 이외에도 들어가는 조그만한 금액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큰 비용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를 기반으로 일단 고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가 최대 얼마가 나가겠다. 그러면 연차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쓰고, 이게 최소치나 아니면은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괜찮겠지라는 근사치 갖고 하면은 이 운영 비용에서 굉장한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상 수익까지도 포함을 하는 전반적인 재정 계획. 물론 지금 뭐 파이낸셜 담당자인 뭐 CFO가 없을 수가 있겠죠.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이제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주 명확하게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나가는 비용, 그다음에 지출, 수입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법적 및 행정적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4-1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창업을 하기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이제, 결과물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판매를 하고자 하는 제품들,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뭐, 이제 솔루션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사업체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사업체 등록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인으로 갈 것이냐, 이제 그 개인 사업자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게 될 건데요. 실질적인 수입 자체가 크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세무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운영의 묘를 조금 유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맞을 거고요.
순이익이 크다라는 게 아니고 매출이 클 것 같다라고 하면 법인으로 진행을 하셔서 법인세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직 이 단계쯤에 이제 세무사를 전담으로 기장이라든지 우리 회계를 맡아줄 세무사를 지정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때는 이제 이쪽 관련되어 있는 그 학교 아니면 주변의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거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체의 법적 구조를 결정한 다음에 필요한 사업 등록 절차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등록 절차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만약에 법인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정관, 주주,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취업 규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서류도 많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원 특기소에 가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직접 하셔도 되는데, 직접 하실 때의 시간이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서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또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체 등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선스, 특히 우리 제품이 어떤 특정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특허 출원은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처음에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우리 지재권 관련해서 아주 큰 분쟁이 없네.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분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 이전에 유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이전에 비슷한 제품을 갖고 있는데도 쉽게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걸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굉장히 규모가 이제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큰 데미지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부분들은 잘 관리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라이센스는 지재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부터 지금 우리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의,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다양한 행정법에 걸려 있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의료기기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제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잘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적인 절차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단계인데, 이 단계가 상당히 오래 있다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의 사업 모델과 생산품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90% 이상이 만들어졌으면, 브랜딩이나 마케팅 전략을 같이 고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브랜드 정체성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데, 로고, 슬로건,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제품을 표시할 수 있는 홍보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브랜드로 볼 수가 있는데, 브랜드의 색상 등을, 색상, 모양, 이미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전시를 하고 이 로고들을 확장을 할 건지에 대한 강력한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제품은 기존에 있던 거랑 차이가 없는데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도 훨씬 더 잘 팔리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지 않은 형태의 로고, 슬로건, 브랜드, 그리고 우리 제품을 확실하게 한번 눈에 띄게 알릴 수 있을 만한 형태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 이 브랜딩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마케팅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제가 제일 막힌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생산품들은 매달 생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판매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굉장히 조금 러프하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
설정해놓은 타겟 고객한테 도달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결국에 제품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가 이 마케팅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창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창업 시점에는 이제 창업을 결정한 시기나 시장 상황이나 경제 환경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프라인 기반, 예를 극단적으로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이제 제품 홍보, 아니면 우리 솔루션 홍보, 우리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네,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시대적인 배경,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국가 단위가 될 수 있고, 즉 여러분들이 타깃 고객의 어떤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가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우리 이 단계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이 아이디어가 잘만 만들어지면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해갖고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준비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구성 단계에서는 시장의 필요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장 조사가 불충분해서 실제 고객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기존에 있는 거랑 뭐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이런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초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브레인스토밍과 의견 도출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사업 모델을 개발할 때는 이제 가치 제한이 우리는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고객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설계할 때는 예상한 수익 모델이 실제로는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5,000원에 팔 거야 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3,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재료 비용이 2,000원인데 1,000원의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수익 모델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는 경우도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분석, 시장 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 경쟁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쟁사 좀 묵직해봐야 한 달에 한 100만원 파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100만원이 아니고 1억을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내에서 파는지, 뭐 어떤 해외 판로를 통해서 파는지, 아니면 뭐 정부기관 조달을 통해서 판매를 하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시장조사하고 분석할 때 제일 핵심으로 보는데, 타깃 고객에 대한 식별입니다. 잘못된 타깃 고객 설정을 할 경우에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이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주 타겟은 30대, 40대 잡아놓고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30, 40대도 MZ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홍보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남성을 기준으로 타겟 고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제품들은 여성들이 더 잘 쓰고 더 좋아하는 제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각각의 위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자원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데, 아니면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업 규모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재정계획, 이 재정계획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투자를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일 뿐이고요. 이거 안 되면 뭐 이거 기반으로 해서 돈을 좀 빌릴 수가 있겠지. 돈을 빌린다고 하는 것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라도 거기에서 달달이 나가는 이자라든지 그 비용을 다시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다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많은 은행권들이 굉장히 숨통을 좀 쪼이고 있는 시점이라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법적인 문제에 직면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법인 등록할 때 많이 좀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허가나 라이센스를 얻는데 실패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허 출원했는데 반려되는 경우. 유사 특허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라이센스가, 라이센스 비용이 뭐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터무니없이 그런 라이센스를 뭐 한 1000만원 이상으로 요구를 한다. 이 협상 잘못되면 여러분들 그 라이센스가 들어가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정체성에서 브랜드가 명확하지 않거나 고객과 리즈네이트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참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라면 이 단어가 공명, 진동, 공명하다라는 의미인데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고객과 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창업 운영 관리에서 응용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이거나 고비용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실패로 인한 고객 만족도 저하, 이건 브랜드의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다 고민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잘 분석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 일단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 니즈들을 얼마만큼 잘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탄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고요. 이게 초기 창업자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도 좀 많이 압박을 받고는 있습니다. 적절한 자금 조달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시점이 꼭 오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얼마큼 조달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자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나와 같이 일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픈된 마인드로 계속적인 의견들을 공유를 하고 하면서 팀원 간의 이제 결속력을 굉장히 공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뭐 새로운 버전이라든지 새로운 시장 환경에 우리 제품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성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험 요소들이 있고 각 단계별로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식별하거나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능력은 창업에서 큰 장애를 예방하고 기회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표가 알아서 잘 정의를 해야 되는,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창업에는 대표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결국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창업자의 의지면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 이거 제가 죽어도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겠다, 끝을 보겠다라든지 중간에다가 힘드니까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냥 이제 접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창업이 성공을 할 수가 없죠. 창업자의 강력한 동기부여하고 열정은 이러한 다양한 위험 요소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는 데는 필수입니다. 필수. 요거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창업을 기원을 합니다. 모든 스타트업 및 창업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오래 지나다 경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차세대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팜 이제 기반으로 창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것들 꼭 그 스마트팜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좀 직면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파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메일이나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메일 주소, 연락처 주소 있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초보 창업자의 창업 수행기 그리고 창업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